대한민국에서 2명 중 1명은 암에 걸린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그냥 겁주는 말 같지만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이 평생 암 진단을 받을 확률이 남성은 5명 중 3명, 여성은 5명 중 2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제 주변에도 암으로 수술하거나 치료받은 친구, 지인분들이 정말 많아요. 같이 운동 다니던 언니는 갑자기 유방암 진단을 받고 한동안 많이 힘들어했어요. 또 어떤 분은 대장암 초기에 발견돼서 다행히 치료는 잘 받았지만 그 뒤로는 매 끼니마다 이거 먹어도 되나 하면서 더 조심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남일 같지가 않았어요. 그때부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체 뭘 먹어야 하고 어떻게 먹어야 암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을까? 사실 저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건강하다고 자부해도 암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 같고 주변에서도 암 얘기가 워낙 흔하게 들리니까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평소 식습관을 잘 관리하면 암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음식만으로 암을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확실히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음식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큰 위안을 얻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저처럼 걱정 많으신 분들을 위해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 10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냥 몸에 좋다더라 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좋은지 그리고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까지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음식만으로 암을 완벽히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암은 유전과 환경, 그리고 생활 습관 등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서 생기거든요. 하지만 음식이 우리 몸의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일 뿐 아니라 염증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분명 사실이에요. 여러 연구에서도 건강한 식단이 암의 발병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걸 먹으면 무조건 암에 안 걸린다고 믿기보다는 이런 음식들이 암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몸 상태나 기존 질환이 다 다르기에 본인의 건강 상태와 컨디션에 맞춰 무리하지 않게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음식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다채로운 색의 채소입니다. 당근, 토마토, 파프리카처럼 색이 화려한 채소에는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폴리페놀과 같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항산화 물질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몸 안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라는 물질은 세포를 공격하고 그 과정에서 DNA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쌓여서 암세포로 발전할 가능성이 생기는데 항산화 물질은 이런 활성산소를 무해한 물질로 바꿔주거나 제거해주기 때문에 세포 손상을 줄이고 암의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색깔이 다양한 채소를 식탁에 골고루 담으면 맛도 좋고 보기에도 화사해서 식사 자체가 즐거워져요. 저도 예전엔 상추나 오이만 주로 먹었는데 토마토나 파프리카를 조금씩 넣어보니까 색도 예쁘고 맛도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 덕분에 다른 채소들도 자연스럽게 더 챙겨 먹게 됐어요. 단, 주스나 스무디로 드실 때는 과일과 채소를 너무 많이 넣으면 당분이 높아질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버섯류입니다. 표고, 느타리, 새송이 같은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몸이 암세포와 잘 싸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섯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몸속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섬유질도 많아 장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버섯을 말려서 가루로 드신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분은 위가 조금 예민하신 편이었는데 그 가루를 물에 타서 마셨더니 속이 많이 불편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루보다는 볶거나 국에 넣어 익혀 드시는 게 위에 부담이 덜하고 소화가 잘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버섯은 기름 없이 구워도 향이 좋고 고기 대용으로도 자주 쓰이니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죠.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염증을 줄이고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걸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지중해식 식단에서도 등푸른 생선을 자주 먹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암에 덜 걸린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먹기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드셔도 괜찮아요.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큰 생선일수록 수은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고등어나 꽁치처럼 비교적 작은 생선을 드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생선을 집에서 구울 때는 냄새 때문에 꺼리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요즘은 에어프라이어로 간단하게 구울 수 있어서 훨씬 편하고 냄새도 덜 나더라고요. 그러니 집에서도 생선을 자주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마늘과 양파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들이 암세포가 증식하는 걸 막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게다가 혈액순환을 도와서 심혈관 건강에도 좋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단, 생으로 드시면 위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익혀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콩류입니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어서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이 성분은 호르몬 작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미 호르몬과 관련된 암을 앓고 계신 분들은 드시기 전에 의사와 꼭 상의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부나 콩으로 만든 다른 가공식품보다는 통콩 그대로 먹는 게 더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콩에는 식이섬유나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소가 그대로 더 잘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가공식품은 제조 과정에서 이런 영양소가 일부 손실될 수 있고 염분이나 첨가물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어서 되도록이면 삶은 콩이나 통콩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암 예방뿐만 아니라 몸의 균형을 지켜주고 스트레스 완화에도 좋다고 하죠. 저도 스트레스 받을 때 따뜻한 녹차 한 잔 마시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라앉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다만 녹차에는 카페인도 들어있기 때문에 저녁 이후에는 피하시는 게 좋고 심장이 빨리 뛰거나 위장에 부담이 있는 분은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일곱 번째는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 같은 과일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가 풍부해요.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이나 변형을 줄여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베리류는 그냥 생으로 드셔도 좋고 요구르트나 샐러드에 곁들이면 맛도 좋고 보기에도 예뻐서 식탁이 한층 화사해져요. 다만 당분이 많을 수 있으니 당뇨 있으신 분들은 양을 조금 줄여서 드시는 게 좋아요. 여덟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폴리페놀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몸속 염증을 줄이고 세포가 건강하게 자라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올리브 오일은 지중해식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료 중 하나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음식을 튀기기보다는 올리브 오일로 가볍게 볶거나 샐러드에 곁들이는 경우가 많고 이런 식단 덕분에 심장병이나 일부 암 발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다만 올리브 오일도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면 체중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샐러드 드레싱처럼 조금씩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아홉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견과류에는 비타민 E와 셀레늄, 식이섬유 등이 풍부해서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몸속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견과류도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하고 소금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 열 번째는 통곡물이에요. 통곡물은 껍질과 씨눈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특히 식이섬유는 장을 깨끗하게 해주고 대장암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저도 전에는 흰쌀 밥만 먹었는데
요즘은 현미나 귀리를 섞어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만감도 좋고 몸도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단, 위장이나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은 갑자기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양을 늘리시는 게 좋아요. 지금까지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 10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음식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잘못 알려진 정보들입니다. 요즘 TV나 인터넷, 그리고 주변 사람들 얘기만 들어도 이런 말이 참 많더라고요. 베이킹소다 먹으면 암 예방된다던데 진짜일까? 비타민C 많이 먹으면 암세포 없어진다던데 맞나요? 저도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사실 건강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예민하고 민감한 주제잖아요. 혹시라도 가족이나 본인이 암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다 보니 누가 좋다고 하면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 중에는 잘못 알려진 정보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잘못 알려진 암 예방 음식 이야기들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해요. 혹시 들어보신 내용이 있다면 내가 믿고 있던 정보가 맞는지 이번 기회에 꼭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칼리성 식품만 먹으면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암세포가 산성 환경에서 잘 자라니까 몸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인데, 과연 사실일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채소, 과일 같은 알칼리성 식품만 먹으려고 하거나 심지어 베이킹소다를 물에 타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산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음식으로 몸 전체가 알칼리성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꽤 정교하고 똑똑하답니다. 그리고 베이킹소다를 많이 먹으면 위가 쓰리거나 전해질 균형이 깨져서 건강에 더 해로울 수 있다고 해요. 혹시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셔도 절대 무작정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게 비타민C 이야기입니다. 비타민C 고용량 주사를 맞으면 암세포가 다 죽는다.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비타민C가 몸에 좋은 건 맞아요. 항산화 작용도 있고 면역세포가 잘 작동하도록 도와줘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하지만 비타민C만 무조건 많이 먹으면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건 과한 기대예요. 일부 연구에서 고용량 비타민C가 암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일상적으로 먹는 비타민C 섭취만으로 암 예방 효과가 확실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비타민C를 너무 많이 드시면 신장결석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는 슈퍼푸드입니다. TV에서는 마늘과 블루베리, 아보카도 같은 식품이 암 예방에 좋다고 하면서 마치 그것만 먹으면 충분하다는 식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특정 식품 하나만 집중적으로 먹는다고 해서 암이 예방되지는 않습니다. 음식은 다양하게 골고루 드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블루베리만 매일 한 팩씩 드시는데 과일도 당분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슈퍼푸드라는 말에 혹하지 마시고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골고루 드시는 게 훨씬 건강에 좋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번째는 해독 주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채소와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먹으면 암이 예방된다고들 하죠. 물론 채소와 과일이 몸에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주스로 갈아버리면 식이섬유가 줄어들고 당분은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어서 건강에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또 주스만 계속 마시다 보면 다른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 있어서 편식으로 이어질 위험도 크고요. 그래서 채소나 과일은 가급적 통째로 드시는 게 훨씬 좋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은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붉은 고기가 암의 원인처럼 자주 이야기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고기를 아예 끊어야 하나 고민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과도한 섭취이지 적당히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붉은 고기에는 단백질과 철분,
비타민 B군과 같은 중요한 영양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자주 먹거나 센 불에서 태우듯 구우면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고기를 구울 때는 탄 부분은 잘라내고 너무 바싹 굽지 않는 게 좋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은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 10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음식들을 먹는다고 무조건 암이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위험을 낮추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몸 상태나 갖고 계신 지병도 다 다르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 컨디션에 맞게 적용하시는 게 중요해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먹는 음식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 시니어 코치가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